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정유회와 조응천의 얘기 중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졌다고 네. 보는데, 왜냐하면 정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2007년 이후로 소위 문고리 3인방과 연락도 한 적 없다, 이렇게 자기는 철저히 야인으로 지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조응천 비서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정윤혜 씨하고 있었던 팩트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윤혜 씨가 본인에게 전화를 2번이나 했고 안 받았더니 네. 정윤혜입니다, 전화 좀 받으시고 네, 했고, 네. 문자를 그래도 안 받았다는 받았더니 거죠. 네. 예, 그 이재만 비서관이 또 정윤혜 씨 전화 좀 받으시죠, 이렇게 했다는 팩트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정윤혜 씨가 인정을 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 통화가 안 되길래 이재만한테 딱 그 부분만 얘기해서 만난 건 통화 좀, 아니고 예, 딱 한 번 연락했다 뭐 이런 건데. 4월에 네. 연락해서 네, 네. 통화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응천 비서관의 말을 인정한 것 같은 걸로 보기 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은 없는 근데 것 같고, 좀, 왜 정윤혜 네. 씨가 사실상 네. 그러면 말을 바꾸는 셈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애초에 그렇게 전혀 일체 연락한 적 없다라고 말했는지가 지금 또 의문이 말의 된 거죠.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렇죠. 신빙성을 떨어뜨렸죠. 어떤 저거가 된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자신에 대한 음해 차원을 넘어서 정권의 전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정윤혜 씨가 했거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조작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변 변호사님? 저는 이 자체가 정윤혜 씨가 이번 사건을 너무 좀 음모론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나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윤혜 씨가 청와대 몇몇 비서관들과 뭐 사적인 자리를 몇 번 가졌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에서 이렇게 뭐 조직적이고 음모론이다 하는 건 그야말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론이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고, 네. 저는 조응천 전 비서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몇 네. 가지 사실에 있어서는 정윤혜 씨 발언을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네.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응천 씨 발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감찰 보고서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감찰 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비위 제보라든가 풍문을 접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결론을 기재한 겁니다. 네. 그럼 감찰 보고서 자체는 100% 사실인 보고서가 올라와야죠. 네. 그럼 자신은 내가 만든 감찰 보고서는 사실 확인이 거쳤기 때문에 그 감찰 보고서는 내가 알기에 100%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것이고, 그 감찰 보고서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단순히 청와대 발표대로 동양 불고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동양보고서를 약간 확인한 그렇죠. 정도. 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자신이 100% 확인이 된 사실은 아니라고 했다면 청와대 발표대로 감찰 보고서는 아니고 풍문을 접한 사실에 대한 모아놓은 것이고 동양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보일 텐데, 그러면 네. 자신도 결국 그 풍문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그 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그 사람의 직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의혹을 확산하면서 60%는 네.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의혹을 던지는 게 과연 바람직한 자세인지.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문건 유출 관련해서 그 박모경정, 바로 지금 말씀하신 조응천 전 비서관 바로 밑에서 이 보고서를 실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경정, 내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출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뭐 어떤 또 새로운 사실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 지금 그런데 조응천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임에서, 그 정윤혜 씨와 10명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전한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십상시라고 하는 그 이른바 십상시 멤버는 아니고 참관인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결국 현재로서는 드러난 사실관계가 정말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정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도 그 맞는 것이었고, 뭐라도 내가 잘못을 단 하나로 했다고 하면은 네. 감방이라도 가겠다라고 했지만, 네. 여전히 그 말 자체도 검증을 해야 되는 반면에, 네. 우리 그 변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 그 조작 그 문건 자체가 네. 신빙성이 60% 이상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형사사건인데 지금 네. 이것이 증거로 나왔는데 60% 이상 돼가지고 형사사건의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유죄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건 정도가 돼야 그것이 거짓 내지는 진실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네. 60%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증거만 가지고 이것을 유무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응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검사지만 네. 법조인으로서 얘기하기에는 정말 현저히 부적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배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과 네네. 같은 맥락이네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정말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확실한 것을 내서 상부에 보고를 해내는 것이지 60%요 정도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로서의 스스로도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확신하고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윤회 씨, 조응천 씨와 박모 씨, 박모경정 제가 이름 얘기했는데 일단 출국 금지가 됐는데 두 명 말고 뭐 논란이 되는 뭐 정윤회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출국 금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고수 사건이기 때문에 고수 사건이고 지금 정윤회 씨도 피해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하겠다 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 정윤회 씨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형사적으로 뚜렷하게 정윤회 씨가 위반돼서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 번째 주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기춘 실장도 유령과 싸우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심정을 토로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유령의 실체, 결국은 그 인사권을 둘러싼 다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김기춘 실장의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닙니다. 뭐 비서실장이 할 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윤회 씨의 나를 음해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저는 이제 급으로 따지면 이 김기춘 실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런 게 매치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쨌든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두 라인입니다. 이 김기춘, 홍경식, 조응천 또 박모 경정으로 이어지는 한 라인과 뭐 소위 말하는 정윤회 씨로 이어지는 14강제 라인의 어떤 세력 다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다 떼고요. 팩트로만 하나씩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는 이쪽 김기춘 실장의 라인이 1승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에 있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히 문자가 왔고 이건 청와대 공용폰이기 때문에 이자문 씨 전화 받으시죠라든가 전화가 왔다라든가라는 건 100%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정윤회 씨가 뭐 2004년, 2007년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연락한 적이 없다. 첫 번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전화만 했다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다 빼고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팩트로만 보면은 일단은 정윤회 씨가 1패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강 변호사님. 지금 문고리 3인방이 실제로 인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참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청와대 안에서 돌아가는 사정들을 잘 아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데 그중 지금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조응천 비서관이죠. 전 비서관이죠. 이분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본인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만 받는 사람이고 사실 박지만 씨 오도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 이제 평가가 있기를 굉장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싶으면 앞뒤 위에 뭐 눈치 안 가리고 굉장히 거칠게 자기 뜻대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 행정관들 비리를 10차례 이상 발견을 했을 정도로 발각을 해서 이제 처리를 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스타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팩트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그분의 진술은 조금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분 말씀이 본인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철저히 어떤 필요한 인사 검증을 하고자 했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어디선가 인사가 툭툭 떨어지고 그리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인사 발표를 해버리고 그리고 뭐 또 누군가가 뭐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인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어떤 반대 의견을 내니까 전화를 해서 뭐 책임질 수 있느냐 네.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모르는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대통령이 네. 어떻게 청와대 안에 모든 인사를 A부터 Z까지 아실 수 있어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공정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틈새에 예를 들어 문고리 3인방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이용해서 사실 본인들이 어떤 전횡을 휘두르려고 했다면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홍천 알겠습니다. 비서관이 일말의 얘기를 한 거죠. 자.